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오후 3시 24분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스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쓴 사람은 최상훈 서울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스 서울특파원. 제목이 재밌습니다. 한국 지도자는 김정은을 보정하는데 비판자들은 김정은은 기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따랐습니다. 제목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말이 진실된다 하는 보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비판자들은 김정은은 사기다, 사기꾼이다,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리버럴이라면은 자유주의 또 어떻게 보면 진보 이렇게 번역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를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매체입니다만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공정한 보도를 하니까 세계 최고의 신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로 과거로 구분한다면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지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관한 하는 사실에 충실해서 비판적 견해를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 매체는 북한과의 대화도 지지하는 매체인데 문재인 대통령식의 대북 정책은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6월 10일, 12일이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김정은을 칭찬을 하고 김정은이가 핵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뉴욕타임스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반박하는 기사를 많이 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우파 편인 점이 있습니다. 이 기사 문재인은 김정은의 진정성을 보정하려고 하지만 비평가들은 기만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사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기회를 동원해가지고 김정은을 경제성장을 위해 핵무기들을 헐값에 팔아치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젊고 솔직한 전략가라고 묘사를 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선호했던 그 앞선 대통령들이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던 무엇인가를 또다시 시도하고 있다. 즉 김대중 노무현이 시도했던 그러나 실패했던 것을 또 다시 시도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체제라는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보수 비평가뿐 아니라 워싱턴의 외교 정책 수립자들에게도 북한은 합의한 것은 무엇이든 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 국내 주요 신문은 그를 국내라면 한국 주요 신문이겠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불렀고 미국의 한 시사평론가는 1969년의 히트곡 Bad Moon on the Rise를 인용해 나쁜 달이 떠 있다고 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원래 3번이나 만났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를 선의를 가진 지도자라고 보정을 했다. 문 대통령의 외교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등소평이 수십 년 전 중국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김정은이 진정으로 북한을 위한 개혁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과 같은 안전보장을 제공하면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핵 폐기를
협상할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언론은, 이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의 진심은 차치하고라도 김정은은 그렇게 보정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라고 토를 달았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삼촌을 처형했고 이복형을 외국 공항에서 암살했다. 인권 상황은 모든 기록에서 세계 최악이다. 또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핵실험 보류 그리고 핵실험장 폐기 등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핵무기를 폐기할 것인지 언제 폐기할 것인지를 그 사람의 입으로 밝힌 적이 없다. 김정은의 입으로 밝힌 적이 없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을 믿으라고 할 뿐이다. 믿으라고 할 뿐이다. 그런데 비판자들은 기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별명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리인 그리고 뭐 수석 대변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엔 연대보정자란 말입니다. 이게 결국 뉴욕타임스의 표현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연대보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은의 말이 사실이다. 핵을 폐기하고 경제개혁으로 나아갈 진실성이 확인된다라고 대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연대보정자입니다. 근데 연대보정 책임이 있어요. 연대보정자는 그 보정했던 사람이 부도가 나면은 같이 자신 재산으로 그걸 물려줘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처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김정은이 진짜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음을 나한테 보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추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이냐.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평화 쇼라고 할까요? 평화 대화 드라이브가 이제 거의 한 11달, 한 8, 9개월 지나니까 슬그머니 원위치한 기분이 듭니다. 원위치. 첫째, 김정은이가 얻은 게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실질적으로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 제재가 완화되어야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고 특히 남한에서 들어갈 텐데 또 투자를 할 텐데 오히려 미국은 한쪽은 일면 대화, 일면 제재 강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재를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또한 깝깝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3번 만나고 근사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국제사회에 먹히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 먹히지가 않아요. 유엔 제재를 EU 국가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유럽 순방 때 확인한 것이지만 유럽 국가들은 어떤 점에서 미국보다 더 강력하게 인권 문제까지 끼워서 김정은을 압박해야 한다고 나오니까 이 대북 공조를 이완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앞장서 나가면은 당장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되니까 문재인 정부 또한 말로는 근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김정은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어가지고 벽에 딱 부딪혔습니다. 김정은 문재인의 이른바 민족 공조 노선은 세계에 통하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이 원래 고립되어 있지만 한국까지도 김정은을 보정을 했다가 부도가 나버리는 이런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보도가 오늘 중앙일보에 났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런 보도를 했어요. 미국이 북한을 방문한 4대 기업에 전화를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직접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체크. 주한미 대사관이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주한미 대사관 해리스 대사,
지휘하에 그랬겠죠. 해리스 대사는 태평양 지구 사령관 출신의 해군 4성 제독 출신이고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회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북한의 핵은 체제 유지용이 아니고 적화 통일용이다. 설사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줘도 북한의 핵은 포기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지휘하에 주한미국 대사관이 삼성, 현대차, SK, LG 등 지난달 방북했던 주요 기업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방북 과정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는지 기업 차원의 협력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청과도 별도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113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물었다는 것입니다. 즉 1137억 원이면 1억 달러인데 이게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겠죠. 1137억 원은 다 북한을 위해서 쓰여질 것인데 그러면은 북한에 어떤 금전적 지원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대북제재, 유엔의 대북제재에 딱 걸리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좀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자국 내에 외국 대사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왜 어느 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느냐, 왜 하느냐, 유엔 제재 위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었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을 자초한 것이 문재인 정부니까 이 미국 측을 비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재용 씨 등 세계적 기업인을 데리고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테러 지령자 앞에 줄을 세우느냐. 이렇게 되면은 한국 기업은 북한 지원을 꿈꾸고 있다. 해가지고 미국의 눈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딱 예측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측대로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대그룹이 2000년에 김대중 정권과 손을 잡고 김정일 면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국민 몰래 불법 자금 4억 5천만 달러를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현미경을 대가지고 이렇게 챙기고 있다. 한 2주 전에는 재무부에서 직접 7개 한국의 은행 등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북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또 꼬치꼬치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부가 나서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나서고 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이웨이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제재 또는 유엔의 제재를 각오하고 하는 것이죠. 각오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김정은에게 속아서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여기서 넘겨 짚어가지고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고 경제는 개혁 개방 쪽으로 나간다라고 믿고 미국과 일본과 EU와 유엔과 다른 길을 걸어가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추락해버립니다. 그때는 김정은이라는 33규주를 잡고 인수봉을 올라가는 격인데 인수봉은 국제무대죠. 국제무대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국내에서는 지원 세력이 많고 특히 꼬치꼬치 따져야 할 언론, 지식인들이 완전히 친정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마당에서는 견제가 먹히지 않는데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런 무리수가 안 통한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의 보정자가 되면은 천하
이 지금 지구상의 지도자 중에서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한 자가 북한 노동당 정권이죠. 김정은이죠. 세계 제1의 거짓말쟁이의 보정자가 되었을 때 언젠가는 이 거짓말은 들통이 날 것이고, 들통이 났을 때 김정은과 보정자가 같이 당할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는 한국의 기업, 국민에게 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라든지 안보적인 면에서 1997년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외환 위기에 잘못 대처해가지고 IMF 구제 금융을 받는 과정을 면밀하게 보면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관계가 나빠졌고 일본과도 관계가 나빠진 가운데서 위기에 딱 직면하니까 모두가 김영삼 대통령을 외면해버렸다. 그렇게 해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딱 나옵니다. 지금 비슷한 길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 있다. 어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일본과도 심각한 갈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오느냐. 미국과는 이제는 동맹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또 친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국도 이제 미국이 워낙 거세게 나오니까 한국을 끌어당기려고 했다가는 트럼프의 화를 돋굴 것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로지 기댈 곳은 김정은밖에 없는데 김정은과 대등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 상관 노릇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이런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또 민주제도를 가진 거대한 문명국가 대한민국의 실력과는 전혀 다른 마치 어디 인구 한 50만 되는 나라의 대통령 대우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 사람이 큰 힘을 발휘하려면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의 친구는 누굽니까? 일본과 미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 미국이 우리를 지원하면은 유럽도 우리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멀어지고 일본과 멀어지고 EU와는 맞춰보려고 해도 맞지 않는 스스로 국제사회 외톨이가 되고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위기 상황이 결국은 안보와 경제로 집중되어 가지고 안보 위기, 경제 위기가 같이 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이 현실을 직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